오늘은 통일을 향한 국어의 길 읽어볼게요. 페이지 110쪽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110쪽이고, 그래서 남한과 북한어의 차이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은 있어서요.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 문제를 문제 글을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가면서 글을 쓰느냐, 이거랑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접목해가지고 이 단원이 지금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쓰기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항상 한 번에 멋진 글을 다 쓰지 못하죠. 글을 쓰다 보면 뭐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가면서 쓰는 것이 쓰기라는 개념이에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다. 이런 뜻이고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이제 단계를 보시면 계획하기, 자료 수집하고 선정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우리가 글 쓰는 단계 그대로예요. 이렇게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죠. 자, 계획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네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매체를 설정하는 게 계획하기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냐? 목록, 내가 글감의 목록들을 떠올리거나 내 경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던 것들을 바탕,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경험에서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책을 보고 나서 지금 막 안 게 아니라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배경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제는 어떻게 글감의 목록이나 배경의식을 고려해서 구체화하면 되고요. 글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의 목적이 뭐가 있냐면 설명도 있을 수 있고 설득, 자기 표현 이런 목적 중에서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글의 목적이 여러 개일 수는 없어요. 하나겠죠. 예상 독자, 누가 읽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서요. 그 독자의 요구, 지식 수준, 그 다음에 흥미를 유발한 소재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어디에 실을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신문이면 인쇄 매체겠죠. 영상을 살려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인쇄 매체인지 아니면 블로그에 실을 건지 뭐 여러 가지들 그 맞는 특성들이 있겠죠. 활용할 수 있는 특성들 그걸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수집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당연히 주제와 관련된 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기에서 설정했던 네 가지 항목,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그 다음에 매체,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수집하기는 주제나 목적, 예상 독자, 매체 이 네 가지 항목을 고려하면 선정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내용을 조직한다 라는 건 글의 구조를 정한다는 거고요. 그거를 토대로 개요표, 처음에 못 쓰고 중간에 못 쓰고 끝에 못 쓰고 이런 항목을 정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단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련 없는 건 삭제하고 필요한 건 더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표현하기, 초고, 처음으로 글 쓰는 거죠. 그리고 비유나 비유법 쓰든지 강조, 비유법은 뭐 직유, 은유, 강조, 반복법, 변화, 도치법, 역설법, 변화법 뭐 이런 것들, 도치법, 역설법, 반어법 이런 거죠. 명언, 속담 같은 이런 인상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구체적인 예, 너무 어려우면 사람들이 읽기 싫어요. 쉬운 단어 이런 것들 활용해서 하면 되고요. 처음부터 글을 완벽하게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고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기, 자료 수집하기, 선정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 쓰기의 과정으로 이제 글을 쓰는 과정을 볼 거고요. 이것과 이것과 함께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알아야 돼요. 남북한 언어 차이. 이게 또 문제가 나올 만한 게 남북한의 언어 차이거든요, 사실. 이거 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있으면 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공통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공통점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언어 차이, 공통점. 일단 첫 번째. 한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단 이전 오랫동안 같은 말. 그 다음에 문자도 같죠? 한글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 체계가 같아요. 언어 체계가 같다는 게 뭐냐면 모음 21개, 자음 19개로 언어 체계가 같아요. 기본으로 쓰는 자음과 모음이 공통점이죠. 이제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꼭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만약 시험범이면 두음 법칙. 남한은 쓰는데 북한은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남한에서는 여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여자 이렇게 쓰죠. 근데 북한에서는 본음을 살려서요. 걔 지금 여잖아요. 여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앞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는 걸 꺼려하는 것을 두음 법칙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노동이라고 하죠. 근데 북한에서는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앞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그냥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초성 첫 소리 이응은 소리가 아니죠. 탈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첫 소리 리을은 니은으로 바뀌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노인 공경인데 원래는 로인 공경이에요. 그지? 늙을 로자죠. 그지? 그런 것들 두음 법칙이고요. 사이시옷을 남한은 쓰는데 북한은 쓰지 않는다. 이건 뜻이냐면 멧돼지가 있어요. 그지? 멧돼지 이렇게 쓰죠? 아이고. 근데 사이시옷 뺀다고요. 이렇게 쓴다고요. 알겠죠? 밑에 받침, 사이시옷은 받침에 붙이는 시옷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서로 다른 어휘를 쓴대요. 서로 다른 어휘. 아예 어휘 자체가 달라. 그거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남한에서는 화장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걸 위생실이라고 한대요. 서로 다른 어휘예요. 서로 다른 어휘에 화살표로 연결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형태는 같지만 여기 나왔죠?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 어휘 여기 나왔지.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수갑이라는 게 있어요. 수갑. 남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인의 손에 끼우는 거죠. 고리인데 북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손에 끼는 장갑이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갑. 그거를 이제 수갑이라고 한대요. 북한에서. 근데 같은 어인데, 그지? 같은 형태인데 뜻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지? 그 다음에 외래어. 남한은 외래어인데 북한은 뭐 쓴다고요? 순우리말 쓴다고요. 예를 들면 여기다 쓸게요. 리시브가 뭔 줄 알죠? 배구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북한에서는 받아치기 이렇게 한대요. 이런 좀 순우리말로 바꾸는 정책이 많아서 그때부터 이제 언어 차이가 더 심해졌죠. 그 다음에 남한 사람들은 부드럽게 말하죠. 완곡하고 우회적이라는 거 돌려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예시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예시를 많이 아는 게. 그 다음에 미안해요.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통일시대의 국어를 대하는 태도 있죠. 이거 하시면 바탕이 같다. 다른 언어가 아니다. 근데 차이는 인정하고 받아들여 수용할 태도가 보이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노력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뭐 도덕적인 거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필기할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극복 방안 그죠? 극복 방법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사전 편찬하는 거예요. 남북한의 말을 정리해서 공통된 사전을 편찬하는 거죠. 남과 북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서로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교류하는 겁니다. 꾸준히 교류하는 거죠. 네, 이렇게 극복 방안 정리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페이지 바꿔.